قربالك قربالك. لا اله الا الله.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이죠.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전면적으로 미사일 공격을 하면서 지금 분쟁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가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 지역에서 항상 취재 활동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분쟁 지역 취재 전문가 김영미 PD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네, 바쁘긴 한데 시시각각 이렇게 변하고 예. 그 속보가 막 몇백 개씩 들어오니까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정신이 저도 없는 게 오늘 이 이란에 무슨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마가 꼈다라는 말이 좀 맞을 것 같은 게 그 이란의 테헤란 쪽에서 비행기가 추가라고 했어요.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그래서 이거 테러가 아니냐라고 얘기는 했는데 처음에 우려는 했는데 또 테러는 아닌 것으로. 테러가 되게 힘든 게요. 예, 우크라이나가 친러 그 크림반도 중심으로 뭐 있는데 그러면 예. 이제 러시아하고 엮인다는 건데 그렇게까지 하기엔 너무 억측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예. 아마 비행기 상황을 봐서도 그렇고 아마 사고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고인 것 같은데 하필 이 시점에 테헤란 옆에 딱 176명이나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픈 네. 일인데 어쨌든 이건 또 뭐냐라고 했는데 또 오후에는 지금 원전 근처에서 4.5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란 지금 속보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진짜 이렇게까지 이란이 여러 일이 벌어지기도 참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바빠진 거죠. 이걸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하나하나씩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확인을 네,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한 방송에 나오셔서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이게 좀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 이 전쟁이라는 게 고전적인 의미에서는 선전포고를 하고 예. 지상군이 들어가고 이게 정석이었죠. 근데 예. 현대전은 이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미사일이나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전파를 이용한 교란 작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냥 어느 날 폭격이 떨어졌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도 복수를 해야겠다 폭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국지전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그 어디부터 시작이고 어디부터 끝인지가 이제 모호해진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끝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라크 전쟁 종전선언 분명히 했지만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프간 전쟁조차도 탈레반이 아직까지 건재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런 걸 봤을 때 요새 현대전은 시작과 끝이 불분명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현재 이란과 미국의 어떤 관계를 봤을 때는 그리고 어떤 주고받는 뭐 이런 무력 수위를 봤을 때는 전쟁은 이미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렇군요. 자, 어제 어쨌든 그 시간적 타이밍도 좀 절묘한데 일단 작전명이 순교자 솔레이마니라고 일단 작전명, 이란의 작전명이 네네. 그렇게 나왔는데 그 작전 시간도 좀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 들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일단 카심 술레이마니는 거의 국방부 장관급이고 우리로 치면 한 총리급까지 될 수 있는 아주 이란의 실세예요. 그래서 이라크 방문 중에 예. 공항으로 가던 길에 드론의 폭격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예. 그 시간이 3시예요. 아.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춰서 아마도 미사일 공격을 하면서 거기에 의미를 좀 더 둔 그런 공격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카심 술레마니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IS 이슬람 국가 격퇴를 위해서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런 이란의 장군이었어요. 예, 예. 근데 IS는 사실 미국의 적이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때는 이란과 그렇게까지 사이가 안 좋거나 뭐 그런 조짐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이번에 그 카심 술레마니아를 이렇게 폭격을 하는 것을 보고 이게 만약에 이 일이 이란 땅에서 일어났다면 전면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라크기 때문에 예. 그 카심 술레마니가 암살을 당할 가능성이 많았던 거였고 그렇군요. 사실 지금 이란과 미국이 싸우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전쟁터가 이라크예요. 그러니까 왜 이라크는 무슨 죄인가요, 도대체 지금? 그러니까 전쟁에서 약자의 역할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아.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라크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그 싸움에 예. 이렇게 새우등처럼 이렇게 가운데 껴있는 상황이라서 예. 사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의 가장 피해자는 이라크인 거죠. 그렇군요. 한때는 뭐 1980년 이럴 때 이란 이라크 전쟁 할 때는 이라크가 이란하고 맞먹을 정도의 어떤 국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완전 그 국력이 좀 쇠락한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당시에 그 이란 이라크전은 예. 사실 미국과 이란이 싸우는 걸 이라크가 대리전을 한 거죠. 그렇죠. 당시에 예. 이제 친미였으니까 사담 후세인도 한때는 중동의 헌병으로 불릴 만큼 미국과 혈맹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를 다 받아서 썼잖아요. 미국으로.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좀 손보고 싶은 그런 나라가 이란이었는데 그 전쟁을 사실 후세인이 대리전을 했었던 거죠. 그 이제 사실은 미국과 이란의 악연은 1980년대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 예. 일단 왕조가 붕괴가 된 이유가 팔레비 반정부, 왕조. 예,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그 혁명으로 인해서 세워진 정부가 지금 정부입니다. 예. 그래서 혁명이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정부는 미국과 계속 반목을 하고 있었고, 그러나 뭐 자신들한테 어느 정도 이익이 된다 싶었을 때는 또 이제 조용히 있고, 그러니까 서로 탄력적으로 위기와 안보를 적당히 이용하던 그런 관계였다고 보여집니다. 예. 어찌됐든 미국은 공격을 받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아주 좋다. 지금까지는 좋다. 우리는 잘 갖춰진 군을 가지고 있다. 라고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성명을 또 원래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다가 좀 성명을 미루고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정도에 지금 이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내용이 좀 나올 거고 미국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할 건가요? 가장 제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는 예. 성명서에 커다란 어떤 내용은 없고 약간 강한 군대, 강한 나라, 강한 이미지를 강한 이제 뭐 이렇게 말뿐인 그런 예. 성명서가 나올 확률이 높고요. 무력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란 본토에 대한 무력은 쓰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이라크에 있는 시아파 민병대 기지에 폭격을 혹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이 사건의 시작이 처음에 이라크 북부에 있는 키르쿠크의 미군 기지에 어디서 날아온지 모르는 로켓포가 날아왔던 게 시작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미국인 한 명이 사망을 했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폭격을 한 것이 남부 도시인 켈발라였어요. 그 켈발라는 시아파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시아파들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켈발라가 폭격을 당함으로써 이제 이라크 민간인들의 희생이 있었던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시아파 그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해졌고, 그리고 이 시아파 민병대와 시민들이 합작을 해서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이틀간 점령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이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건드렸던 것 같고, 사실 그런다 하더라도 이란의 제2인자인 카셈 술레마니아까지 암살할 줄은 저도 예측을 못했어요. 하필이면 그때 술레마니 장군이 거기 있었던 것도 잘 몰랐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점점 이렇게 상황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점점 전쟁의 형태로 가는 상황인데, 사실상 그 처음에 그 K1 기지, 거기 킬쿠크에 있는 기지는
북쪽에 있는데 예. 거기는 로켓 공격을 받아도 시아파의 공격을 받은 게 아니라 주로 수니파의 공격을 많이 받았던 곳이에요. 아. 그 지역 자체가 수니파 지역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사실은 이거를 범인이 누군지 주체가 누군지 아직 밝혀진 것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된 것도 아니었고 아 이거는 시아파 민병대의 지시다라고 미국에서 단정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시아파 민병대는 어느 정도 공권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라크의 정부가 시아파 정부입니다. 예. 아이러니하게도 사담 후세인을 쫓아내고 세운 정부가 시아파 정부였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라크 정부에서는 이 시아파 민병대를 어느 정도 국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반경찰, 약간 공권력과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을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라크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또 주권 침해잖아요. 이게 예, 어떻게 예. 보면 남의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로켓도 쏘고 뭐 자기들끼리 군사 작전도 하고 그러니까. 암살도 하고 예. 이거 굉장히 불쾌한 일인 거죠. 그렇군요. 정말 이라크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로 보이는데 오늘 그 이란 외무장관이 미사일 공격을 이제 한 다음에 이거는 자위권에 따른 무력이고 전쟁은 원치 않는다. 또 이것은 유엔 헌장 51조에 따른 거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이게? 어느 정도 이란은 국제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미국한테 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식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이 저렇게 폭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입니다라는 걸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그러니까 국제법을 들먹거리는 건 그거잖아요. 우리는 예. 법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법을 벗어난 것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국제 여론을 이란에 이롭게 이끌려고 하는 의도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는 법을 지키고 있는데 미국 측이 오히려 우리 정부 요인을 암살한 거기 때문에 법을 안 지키고 있다. 이거의 모든 책임은 미국한테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국제 그렇죠. 여론전을 하고 있다라고 네네. 보시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은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은 좀 낮다, 양측 다 이렇게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전면전으로 갈 것 같았으면 벌써 갔겠죠. 아, 근데 요새 특이한 게 예, 예. 트위터로 설전들을 해요. 전쟁을 그러게요. 트위터로만 한다 그러면요 얼마나 저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러게요. 예, 예. 그래서 암살당한 그 술레마니 장군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와 설전을 했던 장군이에요. 그런가요? 네, 예.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제재를 해서 이란의 경제 제재를 강하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넣은 트위터를 딱 내놓자마자 네. 내가 맞서겠다 당신하고 했던 사람이 술레마니 장군이었어요. 당사자. 예. 그래서 이렇게 그냥 트위터로만 전쟁하면야 얼마든지 환영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미사일이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서는 예. 미사일은요, 무고한 민간인이 폭사할 확률도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미사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근데 예, 그 예. 땅이 다 이라크이긴 해요. 희한하게. 절대 자기들 본토에는 미사일이 안 떨어졌죠. 현재 상황만 그렇죠. 봤을 때. 예, 예.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라크 민간인들의 희생, 이걸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에서 국제 여론이 만약에 더 이상 이러지 말아라.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희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평화적인 모색을 하는 국제 여론으로 흘러가게 되면 오히려 이란이나 미국 같은 경우 그걸 명분 삼아 조용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 언론이 무슨 비디오 게임 방송하듯이 그러게요. 예, 뭐 미사일이 나갔습니다. 뭐 무슨 스포츠 증거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거가 아니라 좀 더 이라크 사람들 이런 상황들을 더 주시하고 보고서 무고한 희생이 나지 않도록 국제 여론이 평화적인 방법 모색하도록 가야 되는 것이 정확한 방향이죠. 그렇군요. 과거에 그 걸프전도 사실 그때부터 뭔가 이 전쟁을 중계하는 거가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지금 갈수록 심해져가지고 이번에 드론이라는 무기, 살상 무기가 나오면서
미국 본토에서 조종을 해가지고 이게 뭐 게임처럼 무슨 게임처럼 이렇게 전쟁을 하는 듯한 이런 느낌들이 진짜 강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오보로 알려졌지만은 게임 영상이 이렇게 술레이마니 네. 살해한 거 장면이다라는 것도 막 퍼지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 드론을 조종하는 게 조이스틱으로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PC방처럼 앉아 있어요. 아. 그랬기 때문에 전쟁은 그러니까 눈앞에서 뭔가 피가 터지고 이러면 좀 죄책감을 그만해야겠다 느끼죠. 죄책감도 있고 그런데 예. 전혀 그런 거 없이 할 수 있는 게 드론이거든요. 아. 사실 술레마니를 암살한 드론은 완전 신형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더 신형도 있어요. 예, 더 예. 신형은 뭐 UFO처럼 생긴 그런 것도 있는데 예. 그런 드론들이 얼마나 더 있는지 사실 군사 기밀이어서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전쟁이 그러니까 핫 키워드가 되는 것이 바로 드론이라는 것. 드론이군요. 그 다음에 예. 그러니까 말로 설전을 하는 것, 선전전. 그 오늘 뭐 이란 국영 방송은 한 80명을 자기네들이 미국인을 죽였다 이런 선전전. 예, 그 다음에 심리전. 예. 우리가 이렇게 쐈으니까 저쪽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지금 현재 상황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중동에 나가 있는 우리 근로자들도 제법 많지 않나요? 거기에 현지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근로자로 중동의 건설자로 많이 가셨는데 예.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이제 유통이라든지 예. 어떤 수입과 수출에 관련되신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적으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미사일이 떨어진 거는 이라크 영토예요. 예. 그래서 이라크 영토가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안전의 위협을 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라크에도 제가 알기로 한 수백 명 정도가 지금 가 있다고 뭐 듣기는 했는데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참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그 아까 전에 말씀을 서두에 드렸는데 이란 핵발전소 부근에서 지진이 났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혹시 이란이 핵실험을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거는 정확하게 뭐 팩트 체크를 하기 전까지는 뭐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으나 예. 핵실험을 하건 뭘 하건 간에 그러니까 만약에 핵실험이라 하더라도 예. 심리전이죠. 그러니까 이 거기에 탈퇴를 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이 핵을 어떻게 할지도 몰라라고 사실 이제 겁을 주는 단계인 거지. 예. 이걸 실제 핵무기를 미국 본토로 쏠 리는 없죠. 왜냐하면 이라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를 옆에서 이웃 나라로서 생생하게 봤거든요. 그렇군요. 그 이라크가 전국에 걸쳐서 저렇게 망가져갖고 힘들어하는 와중인데 자기네 나라가 암만 강한 군대를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미군은 군대를 능가한다고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겠죠. 예, 예. 그래서 이란이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을 쏜다는 시나리오는 지금으로서는 아닐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선전전으로 계속 일관할 거고 국제 여론을 자기네 이란에 유리하게끔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미국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메시지를 자꾸 주는 그런 걸 할 거지 핵실험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여론에서 돌아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도 핵카드는 더 이상 나오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여론전을 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밤 내일 아침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와 이란 쪽의 메시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미 분쟁 전문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